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9월 모의평가 26번에서 30번 지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지문인데 내용이 너무도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이해보다는 암기가 좀 필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따지시면 되는 글이니까 한번 간단히 봅시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그럼 여기서는 지금 행정규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규제는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밑에는 이제 행정 입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행정 입법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라는 거고, 두 번째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하거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정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문단에서는 행정 규제와 행정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이 문단이 행정 입법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유형의 첫 번째가 위임 명령이고 두 번째가 행정 규칙, 세 번째가 조례인데 보시면 3문단이 행정 규칙, 4문단이 조례로 시작하잖아. 내가 이렇게 분류될 땐 찾고 시작하랬지. 근데 지금 행정 규칙과 조례가 3, 4문단에 나온다는 건 2문단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위임 명령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네 세 가지를 여기서 행정입법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다면 이 행정입법의 유형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2문단에서 위임명령, 3문단에서 행정규칙, 4문단에서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시험을 뭘 내야 되냐? 죄송합니다. 얘네들 각각을 특징으로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좋겠지.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뭐 바꾸더라도 얘를 뭐 기억하든지 니은하든지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든지.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은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 위임 명령의 특징 따로, 행정 규칙의 특징 따로, 조례의 특징 따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 글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와봤자 위임 명령, 행정 규칙, 조례에 대한 비교 정도가 가능한 내신 지문이라 별로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신에 출제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위임 명령 따로, 행정 규칙 따로, 조례 따로 정리를 해서 비교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그게 최선의 공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우선 위임 명령부터 봅시다. 이 위임 명령은 첫 번째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위임 명령이야. 첫 번째 특징,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재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포,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저촉되니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그 다음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돼서는 안 되고, 이걸 위반할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문단은 위임 명령에 대해서 6가지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얘기지. 이거 공부하시면 끝나요. 그 다음 3문단 한번 가볼게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 고시라든지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하는 현상이고, 이것도 역시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근데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이럴 때는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가 있다.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얘와 달리, 이게 지금 차이점이 되겠지?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도 제정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 행정규칙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봤네. 그 다음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죠. 조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제정되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 그 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제정되는 거래. 그 다음 3번째, 법률에 위임해서 근거를 해야 되고, 4번째,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5번째,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 어구의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없으면서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다. 그래서 조례도 총 6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을 비교하기가 좋은데, 각각을 따로 물으셔도 되고 각각을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 합쳐서 물어도 된다. 근데 합쳐서 물을 때는 이 만약에 위임 명령이면 위임 명령을 제정한 주체는 뭔지, 효력은 뭔지,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은 뭔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물론 이게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주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요 3가지, 행정입법의 특징과 그 유형 3가지 해서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는 요 정도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내용으로 문제 봐봅시다. 윗글에 대한 내용 일치하는 것은 적용등에 적절한 건지.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아까 주체가 동일하지 않았지. 그 다음 행정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있었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 다음 2번째,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모두는 아니죠. 조례만 지역의 특수성을 아까 여기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 3번째,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요런 것들이 조심해야 돼. 독서에서 모두 요런 것들은 주로 정확하게 적절하지 않은 걸로 많이 쓰이는 거지.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 정도로 많이 쓰이는 거죠. 무조건, 모두 이런 것들. 4번, 행정규제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틀렸네요. 여기도. 5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답은 5번이고. 기억의 이유, 기억이 아까 그런 거지. 위임 명령이 만약에 어떠한 제한을 위반해서 제정됐을 때, 이럴 때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왜? 그게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겠지. 답이 바로 1번. 바로 나올 수 있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행정 규칙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행정 규칙 대신에 아까 말했던 지금 요거 가지고 낸 거잖아. 그러니까 조례나 위임 명령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걸 내도 괜찮으니까, 또는 이걸 좀 더 어렵게 수준을 높인다면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을 물어도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1번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치,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이었으니까 괜찮고, 2번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치, 이건 행정부니까 전혀 일반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지. 3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는 않는다. 물론 예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 그렇지만 위임된 사항이 고시, 예규로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임 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이 되죠. 네 번째,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 뭐 요거는 가능하네. 5번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과 같다. 틀렸네. 같지 않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형의 문제네.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서 다. 지금 보시면 여기 가, 나, 다가 나오지.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보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행보를 위해서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행정 규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땡땡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그 회신의 내용이 밑에 나오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위임 근거 법률이 되겠지.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게 위임 명령이 되겠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에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땡땡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 이게 뭐가 되겠어? 조례가 되겠죠. 이거에 따르셔야 합니다 라고 나왔네. 1번 가의 제3조의 내용에서 나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아니죠. 구체적 내용이 아니고 대강이겠지. 대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2번 나의 제5조는 가의 제16조 아니죠. 3조죠. 3번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쳐갔군. 얘는 달리가 아니고 모두지. 위임 명령하고 조례 둘 다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치니까. 4번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얘는 둘 다라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그치? 위임 명령하고 조례에서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하는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할 수 있겠네. 5번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없죠. 틀렸네. 답은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문맥상 적절한 건 뭐 이런 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뭐 너무 쉽습니다. 글 자체가 이런 것들은 뭐 딱히 포함된다면 봄이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개 지문이 한 10개 있을 때는 그냥 공부만 해놓으면 정도로 되는 정도, 보기가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입법의 내용과 유형 세 가지 해가지고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각각 주체는 뭐고 어디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는 지문일 것 같네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 독서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